네,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에스큐스 선생님의 에스큐스 장난이 좀 재밌었나요? 자,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기분 전환이 되기 위해서 장난을 좀 쳤습니다. 네,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세도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세도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네, 세도정치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다시 난이 일어나는데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도 정치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조선의 암흑기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이 세도 정치가 조선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고 일제의 어떤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조선의 발전을 저해한 세도 정치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조선의 후기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이 있죠. 네, 이름은 정조입니다. 자, 종조가 부패한 노론 세력들을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던 참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 그 뒤를 어린 순조라는 왕자가 왕위를 얻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자, 11살로서 왕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정치를 누가 대신하겠냐면 왕의 장인을 비롯한 왕실의 외척들이, 그러니까 왕비의 가족들 있죠. 왕비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왕비의 친척들, 그러니까 외척이라고 합니다. 여자 쪽. 자,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를 무엇이냐고 하면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 자, 세도 정치는 순조라는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헌종, 그 다음에 철종 때까지 약 60여 년간 지속이 됐던 최악의 정치, 그러니까 조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이 있으면 자,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왕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겠죠. 이 장인어른 같은 외척, 즉 왕비의 친척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시면 얘는 순조고 헌종, 철종 이렇게 왕이 지속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자, 순조의 왕비는 안동 김씨라는 가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었고, 자, 헌종 같은 경우는 조만영이라는 풍양조씨 사람이, 그다음에 철종은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으면서 부패하게 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것 중에서 자, 환곡이란 게 있습니다. 환곡. 자, 이거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자, 어떤 제도였냐면 자,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줍니다. 자, 백성들 살기 힘드니까 일단은 빌려주고 그것을 언제 갚냐? 가을에 갚는데 그냥 그것만 갚으면 안 되겠죠. 이자를 좀 붙여서 네, 나라에서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네, 환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점차 어떻게 하냐면 자, 억지로 곡식 빌려줍니다. 자, 백성들이 아껴서 봄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빌려줍니다. 너 이거 가져, 이거 빌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근데 빌려줄 때 좋은 쌀 빌려주냐? 정말 좋지 않은 쌀을 빌려주는 거죠. 뭐 모래도 섞여 있고 뭐 빈 알갱이도 섞여 있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가을에 다시 갚아야겠죠. 근데 그냥 이자도 아니라 너무나 비싼 이자, 터무니없는 이자, 그리고 정말 최고품, 최고로 좋은 그런 쌀들을 받아가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평안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큰 난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평안도 사람들이 자 차별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서 자 불만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쪽이 평안도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경래라는 사람이 자 이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난을 일으킵니다.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를 바꾸자. 우리가 난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켜서 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구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처음에는 이기고 강군들을 이겼습니다.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면 홍경래라는 사람이 정말 전술을 잘 펴서 계속 이겼던 거죠. 하지만 약 11일 만에 청천강 이남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 자 하지만 관군이 토벌이라는 것은 군사를 동원해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주라는 지역 있죠. 정주라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패하고 맙니다.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관군이라는 거 있죠. 관군은 뭐냐면 나라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군대. 자, 하지만 홍경래 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그 뒤에 계속 난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뒤에 일어난 농민 봉기에 여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자, 봉기란 말이 있습니다. 봉기. 자, 봉자가 무슨 봉자냐면 벌 있죠, 벌. 네, 벌. 윙거리는 벌. 벌이란 뜻이고 이 기자 있죠. 기는 일어나다 뜻입니다. 일어나다. 자, 여러분들 벌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나요? 벌들이 뭐 때려 몰려와가지고 막 침을 쏘겠죠. 그것처럼 자 백성들이 살기 힘들게 하니까 마치 백성을 벌에 비유하면서 벌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정말 무리를 지어서 벌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봉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백성들이 살기는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홍경래 난은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술농민 봉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경래 난이 1811년에 끝나고 나서 약 50년 후에 이 진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에. 자, 이 진주라는 지역에서 진주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국가에 반해서 정말 살기 힘들다. 우리 좀 도와주라. 개혁을 좀 해달라라고 자, 난을 일으킨 거죠. 자, 이게 진주 농민 봉기라는 것입니다. 자, 전국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나서 다른 지역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곳곳에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난을 뭐라고 하냐면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1862년이 임술년입니다. 자, 임술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농민들의 봉기라고 해서 자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임술농민 봉기 1862년이라서 자 그런데 그 조정에서는 이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지방에 이 한성에서 지방에 중앙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 약속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